30년 전 수면 아래 머물러 있던 최성분 학문을 세상 위로 끌어올린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이 새로운 길은 어느덧 3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계속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죠. 기술적으로 더 좋은 기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내 머릿속에 무지무지 확신이 있었던 거고. (1995년 1월 1일) 친구 회사의 지하실을 조그맣게 빌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전작과를 졸업한 2명의 직원을 처음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김현채. 은탁 박사한테도 가서 문의를 많이 하고 은탁 박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인들을 통해서 계속 수소문을 하면서 청계천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새벽 2시, 3시, 4시 이럴 때 들고 와갖고 조립해보고 안 맞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서 또 수정하고 그런 일을 계속했죠. 1996년 5월 15일 인바디는 지하에서 벗어나 역삼동 개나리 빌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세계 최초로 신체 부위별 체성분 측정 및 다주파수 측정을 동시에 구현한 전문가용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 2.0을 출시하며 의료 시장을 겨냥한 제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우리 기계가 상당히 비싼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느낌으로는 기계가 어느 정도 커야 가격도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선택은 인바디가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시장으로 들어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습니다. 이후 한의원과 피트니스 분야까지 시장을 넓히며 체성분 분석은 인바디라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다 한 대를 기증을 했는데 건강검진센터에다 그거를 설치를 했어요. 하루에 건강검진하는 사람이 100명, 150명 정도 됐어요. 순식간에 소문이 쫙 다 퍼져가지고 전체 그 병원들의 건강검진센터에서 인바디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입을 다 많이 했어요. 또 한의원에 들어 그게 아마 초창기에 우리가 시장을 개척하는데 제일 중요한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 초기 시장을 빠르게 확장해 가던 인바디는 그 흐름을 이어 1998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며 기술적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IMF가 터지며 벤처기업인 인바디 역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저울 생산기업 야마토가 인바디의 기술에 주목했고 이를 계기로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되며 인바디 기술이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일본에다가 수출을 조금 하기 시작을 했고 그거를 보고 야마토사에서 우리한테 기술 이전을 해달라. 그걸 누구한테 이렇게 가르쳐준다는 게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죠. 기술 이전을 통해 자금을 확보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살아남아야지 돼. 야, 다음 달에 잘 안 팔리면 어떡하지? 내년에는 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불안감이 너무 많이 괴롭혔어 나를. 야마토에서부터 돈을 받고 우리 회사의 돈이 한 50억인가 이게 딱 축적이 된 거를 보고 그런 생각이 했어.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다.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체면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당시 많은 중소기업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수출하던 시기 인바디는 오히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미국, 일본, 유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좋은 기술이라면 가장 어려운 시장에서 증명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나는 이 기계가 분명히 일제나 미제 기계보다 훨씬 좋은 기계인 거를 엔지니어로서 증명하겠다. 우리는 이거를 선진국에다 수출하겠다. 이런 오만함이 있었죠. 하지만 좋은 기술만으로 시장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한 대를 팔기 위해 직접 뛰어야 했고 그렇게 인바디는 일본을 시작으로 해외 현지에 법인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거를 팔아서 먹고 살아야지 되는 회사니까 한 대를 팔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더라도 한 대를 팔아야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팔고 세 번째도 팔고 그러니 우리가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직접 했고
그거는 매우 정확한 선택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천안 지금 공장 부지를 매입을 한 다음에 한 거의 2달, 3달 동안 이제 설계를 하고 공장을 짓기 전까지 매주 내려왔어요. 매주 내려가가지고 그 과수원을 빙글빙글 계속 돌았어. 너무 좋아가지고. 인바디는 천안에 새로운 생산 거점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성장 기반을 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는 공장 주변에다가 전부 소나무를 이렇게 다 심겠다고 했어. 이곳은 단순한 제조 시설이 아니라 인바디의 내일을 준비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던 그 시기, 또 다른 도전이 다가왔습니다. 일본 정밀기기 기업가 인바디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에다가 인바디를 수출을 시작을 하고 조금씩 판매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소송을 걸어왔죠. 소송을 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인바디는 해외 수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의 운명이 걸린 일이죠. 사업을 접든지 아니면 끝까지 싸우든지. 전문 법무팀을 앞세운 에 맞서 차기철 대표는 연구 논문과 데이터 기반으로 직접 기술 반박을 이끌었습니다. 소송은 화해로 종결됐지만 이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최성본 분석 시장이 빠르게 커지며 정확성을 내세우는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최성본 분석기라는 게 막 20가지 종류가 막 있는 거야. 이름이 너무너무 많은 거지.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가 되게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치 인바디라고 다 통일을 시키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인바디는 제품명을 인바디 뒤에 숫자를 붙이는 방식으로 통일했습니다. 기준이 곧 인바디가 되도록. 그때 그 결정은 정말로 탁월한 결정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인바디라는 이름이 이제 그때 비로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성공과 함께 모방도 무섭게 따라왔습니다.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형 제품들이 시장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인바디 카피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 경쟁사로 나오는데 한 7, 8군데 이게 취조를 다 이게 질문을 받고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쌓여요. 소송은 합의를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분쟁은 최성분 분석 시장의 신뢰와 기준을 지켜냈을 뿐 아니라 인바디가 혈압계를 자체 개발하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빠르게 보급되며 또 다른 과제, 품질 관리의 강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품질은요, 꽤나 내공이 쌓여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인바디라고 하는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어떤 조그만 부품 한 개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돌아가게 하는 완성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야. 제품 보급이 확대되자 현장의 문제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판매 대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현장에서 그냥 아우성인 거야. 아우성. 주간 보고서를 쓰면 품질 문제로 도배를 하는 거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품질 회의를 하러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품질 회의를 한 5년 하고 났더니 그게 0.3%가 됐어요. 그리고 생산 방식에도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5번 조립자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이 사람이 꾸물럭거리고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쉬고 있는 거야. 차라리 한 대를 혼자 다 만들라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숙련되지 않을까? 어떤 직원 한 명을 불러가지고 하루 만에 이거 안 만들어지겠냐? 그래가지고서 만들었는데 하루 조금 걸려서 다 만들었어요. 대성공이었고 이제는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명재현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죠. 시장의 신뢰를 지켜낸 인바디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성장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일본과 미국 법인에 이어 중국 법인이 설립되며 인바디의 무대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후 공공 분야에서도 인바디의 기술이 인정받기 시작했고 제품 보급이 확대되며
인바디는 한층 더 큰 성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 거의 2년 주기로 이사를 이렇게 했어요. 이사를 가면 직원들도 늘어나고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 여기 또 2배로 넓은 자리를 옮겨서 짐을 쫙 풀고 나면 또 꽉 차는 거야. 멈추지 않는 성장. 확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공장 살 때랑 마찬가지로 그거를 사놓고서는 또 거기를 매일 저녁에 와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거기를. 규모가 조금씩 커지니까 이 성장의 표시가 훨씬 더 많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2014년 인바디는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제품명으로 쓰이던 인바디를 기업의 공식 사명으로 바꾸며 회사가 만들어온 가치와 정체성을 이름에 담아냈습니다. 이 결정은 앞으로 더 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바디는 국내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시장을 향해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갖고 실패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거든. 일본에다 법인 세워놓고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매달 가가지고 출장 가서 회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법인을 만들고 이제 법인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냥 세워놓고 열심히 하면 그냥 되는 거야. 현장에서 직접 시장을 만들고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방식. 이 방식은 인바디를 글로벌로 확장시키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다 GBD의 형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해외에서 인바디는 여전히 새로운 브랜드였습니다. 세계 곳곳에 인바디가 닿지 않은 시장이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더 다른 나라로 가면 더 아직도 많이 안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들을 빨리 우리가 다 개척을 하려고 그러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지 지금. 그걸 빨리 해야죠. 인바디는 WC300 정부 과제를 통해 세계 최초 초고주파수 3MHz 기술을 적용한 인바디 970과 BWA 2.0으로 메디컬 분야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바디는 제품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과 건강 자체를 바꾸는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환자들을 관리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용도로 쓰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부전 환자를 관리한다든지 AI 간호사가 잘 하고 있어요. 안심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주는 그런 환자 케어 시스템을 만드는데 인바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내가 봐야지 될 것 같아. 방대한 체성분 빅데이터, 단순한 숫자가 아닌 건강을 예측하고 변화시키는 근거가 될 자산입니다. 인바디 데이터가 되게 이제 빛나게 쓰이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환자들한테 적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에 대한 신뢰, 기술에 대한 집요함, 그리고 현장에서 길을 만들어 온 선택들, 그 모든 과정은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바디는 더 큰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로의 확장도, 기술의 혁신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바디를 움직여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바디의 30년을 만든 힘, 그 원동력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인바디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성공시켜야지 되는데 내가 방법을 좀 아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지? 차기철 회장의 이러한 고민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회사라는 해답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내 지사에서 해외 법인까지 직원을 사장으로 성장시키며 시장을 넓혀온 구조는 인바디만의 방식이자 인바디가 사람을 통해 성장해온 길이었습니다. 자기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게 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사제도라는 걸 만들었죠. 지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그들도 신나서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앞으로 해외 시장에도 지사제도를 많이 운영할 생각인데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도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이 제도는 국내와 해외에서 인재가 직접 시장을 키우는 구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식의 출발점은 인바디의 일하는 방식, 과제 업무 제도였습니다. 과제 업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야. 야, 너 뭐 하고 싶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지금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그냥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거에도 답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일을 성공시킨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한 제도가 과제업무 제도다.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수 있고, 간단히는 너 뭐 하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제도예요. 인바디는 스스로 길을 찾는 사람을 만드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찾고 가설을 세우며 CEO, 동료들과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 나서는 업무 방식. 이 방식은 새로운 시장을 열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며 인바디가 성장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엔지니어의 자존심 같은 거랄까? 우리가 일제 기계, 미제 기계보다 더 좋은 기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고야 말 거야. 이런 생각이 꽤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더 좋은 기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내 머릿속에 무지무지 확신이 있었던 거고, 인바디가 계속해서 영속해서 나가는 회사가 되고, 거기서 이제 좋은 성공을 만들어내는 직원들을 배출하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10년 일하는 사람도 있고 20년 일하는 사람도 있고 30년 다 돼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한 거야. 이 회사가 존재 이유가 뭘까? 우리는 뭘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오래 일한 직원들한테 좋은 회사라고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후회하면 안 되잖아. 이게 좀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더 나은 기술을 만들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해 사람을 성장시키는 회사를 고민해온 시간이 어느덧 30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인바디를 움직여온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기계를 만들고 시장을 넓히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온 것도 이곳에서 함께 성장해온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바디 역시 사람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로 채워질 것입니다.